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그 성숙한 면에서, 성숙한 과정에서 6가지 그 교육을 어, 받았다고 합니다. 귀족의 자식들은. 이 귀족의 자식들은 어떠한 그 교육을 받았을까? 그 6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의가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뭐 공자께서도 인의를 중요하셨듯이 이 예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우선 신이나 조상신이나 천신이나 땅신에게 예부터 먼저 지냈습니다. 또 공부를 수학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어, 천신이나 조상신들에게 예를 갖추었던 것이 지금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와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러한 예의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 가풍에서도 중요했고, 이것은 자신의 어떤 그 지속적인 어, 번영을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과 맞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자를 보면 우선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재단 시 보이시자에다가 이 구불곡자지 않습니까? 구불곡자는 원래 그 두 가지를 쓰였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나무 줄기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큰 대바구니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로 쓸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바구니 위에다가 요자가 밑불봉자입니다. 이쁘다. 왜 이쁘냐? 열매가 열려서 예쁘다. 요 같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뭐 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예쁘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이와 같이 이러한 작물을 열매를 잔뜩 넣어서 이것을 이제 풍성하다는 뜻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콩두자는 원래 이제 여기에 다리가 잘린 자그마한 그 종지잔, 탕그릇을 할 때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기 받침대를 만들고 뚜껑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콩두자인데 이 콩두자가 제기용 그릇을 제사 지낼 때 제기용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보면 이 신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풍성하게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밑에 받침을 또다시 해서 높게 가득 그 종깃잔에도 채우고 대바구니에도 차리고 이와 온갖 그 좋은 금은 보석 뭐 식물 등등을 갖춰서 예의를 표했다. 요와 같은 것인데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이와 같이 예의를 대해야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첫째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풍류학자지 않습니까? 풍류학자는 이렇게 가운데 흰백자는 타악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북이나 장구나 뭐 이런 것들은 타악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작을 요자는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고나 뭐 저기 그, 어, 이 풍금이 어, 바이올린이나 가야금이나 이러한 것들 풍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겠죠. 이러한 거 현악기나 타악기는 주로 받침으로 나무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 풍류학자인데 이렇게 장구 치고 북 치고 이제 가야금을 듣고 뭐 검은고를 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좋아할 욕자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그, 이 악기를 다루는 것 자체를 즐기더라. 그래서
즐길 자자도 쓰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냥 몸사자지 않습니까? 이 몸사자에 이제 쏠사자가 되는데 좌측에 있는 몸신자는 어, 사람의 몸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왔다. 좀 배가 좀 부르하게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편한 자세로 서 있다는 자세를 의미하겠죠. 서 있는 자세에서 마디촌자를 썼습니다. 이건 손마디를 의미하죠. 화살을 쏘기 위해서는 몸을 편하게 세우고 앞을 쳐다보면서 손마디로 활실을 힘껏 당겨서 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 화- 활은 몸에 댄 것이고 몸에 대서 어, 손가락으로 힘껏 화살을 당긴다. 그래서 쏠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르쳤고 그 다음은 어자인데 이것은 그 이 거느릴 어자라고 하는데 실제는 말을 다루는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서 조금 걸을 척자하지 않습니까? 조금 걸을 척자에다가 그 다음에 줄을 메어놨던 뭐 멍에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바를 정자 바로 세워서 그 다음에 앉을 병부절이지 않습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떤 줄에 매였던 그 멍에 같은 것을 끈을 풀어서 바로 한 다음에 앉아서 말을 몰아서 간다. 이런 의미로 말 타는 그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승용차가 되겠죠. 승용차 모르는 그 운전면허증처럼 말 타는 기술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제 글서자는 이게 분율자 아니겠습니까? 분율자에 그 입 가로알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가로알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은 그 윗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붓으로 적었다. 그것이 이제 글이다. 이게 이제 글서자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글쓰기 등을 이제 가르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숫자인데 이 숫자는 이렇게 쓰면 이제 요 자체는 말무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성으로서의 너무 지나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말무자에다가 여기에다 가운데 중자는 뭐뭇과 뭐뭇 사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자 여자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여러 같이 섞여 있는 것 같다가 여기에 칠복자지 않습니까? 쳐서 숫자를 셌다. 뭐가 지금 이런 사람이 몇이고 이런 사람이 몇이었다. 또 혹은 요 자체가 여자가 머리에 이고 있는 모양 이것을 갖다가 그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숫자로 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끌루자라고 해서요. 어,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이렇게 집안에 가면 뭔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쌓아 올리는 것은 이제 어떤 몇 층이냐, 뭐 5층이냐, 10층이냐 이렇게 쌓아서 어떤 된 거, 예를 들어서 층계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데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숫자를 챈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물정을 배우도록 가르쳤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그, 이 아이가 어른으로 이제 인정받는 이제 갈래가 있는데요. 그런 갈래가 되기 전에 그 어린 유자에서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소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점이 세 개가 있어서
그 세 개가 있어서 작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작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갈고리 정자 아니겠습니까? 갈고리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18자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작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작아졌다. 요거, 이렇게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그, 적을 수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작은 숫자에서 유별나게 힘이 어, 적다. 아직 어리다,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나이가 10살 넘으면 힘이 왕성해지는데 왜 적다, 작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배움에 있어 학문을 배움에 있어 아직까지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이에 관련된 것은 학문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얘기하지 실질적으로는 뭐 10세에서 20세 되면 힘이 가장 막강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연자인데 연자를 써놓고 어, 이게 무슨 장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워하자 대화자를 써놓고 요 밑에 아들 자자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요 모양이 요것 한쪽 되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가 계절계라고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요자와 동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절의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계절의 끝은 1년에 한 번 온다는 것에서 한 번 그 1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한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방패가인이 뚫을꾼이니 이와 같이 해석을 해놓은 것은 이 자체가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녀는 그렇게 표시했고 소녀는 여자는 원래부터 좀 조숙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위치, 신분 이것을 좀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를 갖춰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나이가 아직 20세가 되기 이전의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자는, 약할 약자는, 이게 활궁자 아니겠습니까? 활궁자 두 개를 써놓고,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활궁자를 두 개 써놓으면 강할강자입니다. 강할강자인데, 여기에 얼음빙자를 넣었어요. 얼음빙자를 넣었다는 것은, 꽁꽁 얼어서 벌벌 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20이 되었다 할지라도 2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익혀나가는 단계라서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자는 그 이게 덮을먹자 아니겠습니까? 덮을먹자에다가 으뜸원자에다가 마디촌자에다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이가 20살이 되면 약간식이라고 해가지고 갈래를 올렸습니다. 이 갈래를 올릴 때 이렇게 머리에 덮는 것을 의미한 덮는 천을 즉 갓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으뜸원자는 어진 사람인 발에 그 머리를 표시해서 머리에다가 올려주는데 무엇으로 올려주느냐? 그 손으로 이 갓을 성인식으로 올리는데 머리에 씌워졌다. 이것이 이제 간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갓을 씌운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 밀수인데요.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함부로 시킬 수 없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참 조심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상대방을 좀 자세히 알아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갈 수 없다 보니 사람을 보낸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파를 보낼 때 어떠한 글자로 써서 이제 보낸다는 의미를 붙였느냐. 그것을 본다면 이 밀추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제방변 아니겠습니까? 이 제방변은 어, 이렇게 손수자, 손수자의 약자입니다. 손수자는 뭡니까? 실제 우리의 손이 이와 같이 다섯 손가락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출은 꽁지가 짧은 새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꽁지가 짧은 새인데 이 새는 뒤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만 전진한답니다. 그래서 뒤로 못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하는데 손으로 밀어서 앞에 가서 알아보게 한다. 왜 미냐? 여기서 이제 찾아보고 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찾을 신자인데요. 복잡하게 보시면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손을 의미하고 여기에 장인공자도 손을 의미하고요. 입구자도 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디톤자도 손을 의미하고 모두 손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여기에 손을 표시한 상태에서 손을 표시하고 또다시 손마디를 표시해서 이 자체도 차제신자입니다. 차제신자인데 여기에 장인공자와 입구자는 어떻게 쓰느냐. 장인공자의 왼손자자라는 것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을 왼손에 이렇게 딱 붙이면 왼쪽 자가 됩니다. 왼쪽 자는 오른손을 도와준다. 도구나 곡촉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왼쪽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사람인 자를 넣어서 도울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울자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자는 여기에 또 우자, 오른손 우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우축을 나타내는 우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돕다는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인대를 넣어서 도울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제 뇌파를 보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으로 뒤져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좌측손으로 돕고 우측손으로 말을 하면서 뭐를 측량하든 상세히 알아본다. 이 알아본 것을 갖다가 헤아려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위대한 사람한테 가져가겠죠. 이러한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물인데 아까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예물이라는 것은 풍성하게 나의 것을 갖춰서 우리 집에 이제 가풍을 알려서 가장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예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를 갖추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배우자가 될 사돈댁에 보낼 때 우리 집안의 가풍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것은 소우자에다가
말문자를 쓰는 겁니다. 말문자는 그 말문자를 보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칼이 이렇게 그 물이 튕기는 모습을 그렸다고 그려서 이 소를 해부를 하게 되면 어, 이 여러 가지 뭐 뿔이 됐든 머리가 됐든 꼬랑지가 됐든 다리가 됐든 뭐 가슴이 됐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것은 이제 물건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요 자체가 물자가 세 가닥의 어떤 그 물이지 않느냐. 그래서 깃발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때 소는 가장 좋은 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물결이 들어있는 그 소, 이것을 보고 칙소라고 그랬답니다. 칙소, 칙소라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가장 가치가 많이 나가는 소로, 값어치 있는 소로. 그래서 이러한 그 소를 같은 것을 뭐 금은 보화 같은 것을 쌓아서 예물을 보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